여러분은 8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어릴 때는 막연히 그때쯤이면 인생을 다 살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80세가 가까워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할까요?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80세가 넘어가도 누군가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누군가는 불편함과 외로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통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80세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경제적 부담이 커지며 외로움과 정신적인 공허함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후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80세 이후의 삶과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이 되면서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대비하고 관리하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확연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여온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의 결과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면 노년의 삶을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 변화입니다. 첫째, 근육 감소와 골다공증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소한 낙상이 노년층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심하면 한 번의 골절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도 있죠. 둘째, 시력과 청력 저하입니다. 글자가 점점 흐려 보이고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여러 번 되묻게 되는 일이 많아지죠. 이런 변화가 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면역력 저하와 감염 위험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기 한 번에도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면역력 감소 때문입니다. 80세 이후에는 폐렴, 대상포진 같은 감염성 질환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내가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이런 경험 많아지셨죠? 노화로 인해 뇌 기능이 점차 둔해지면서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커지는데 이 역시 미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늙어서 운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멈추기 때문에 늙는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감퇴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최대한 늦추고 건강하게 80세 이후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변화들을 늦추고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아령 들기, 벽에 손을 대고 하는 푸시업,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늙은 것이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늙은 것이라는 말 꼭 기억하세요.
또한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유연성을 길러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씩 몸을 쭉쭉 늘려주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둘째, 칼슘과 단백질 섭취입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단백질이 많은 계란, 닭고기, 생선, 두유를 섭취하면 근육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입니다. 80세 이후에는 몸 상태를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골밀도 검사, 혈압 혈당 체크, 눈과 귀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렴 예방접종, 대상포진 백신 같은 예방접종을 맞으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멈추지 않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챙기는 것. 이 작은 노력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적이고 활기찬 삶을 사는 핵심 비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건강하면 오래 살 수 있지만 마음이 건강하면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대화하다가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하며 생각이 끊기고, 자녀들은 바쁘고 함께할 사람이 적어지면서 고독감이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80세 이후에도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노년기의 정신적 변화입니다. 첫째,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 증가입니다. 8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 시간을 깜빡하거나 자주 가던 길에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거나, 심지어 가족들의 얼굴은 익숙하지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생기죠.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기억력을 자극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두뇌도 근육과 같아서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감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울감, 고독감 증가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늘 어울리며 바쁘게 지냈지만 80세 이후에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적어지면서 외로움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자녀들이 멀리 사는 경우라면 고독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죠. 이러한 감정이 쌓이면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80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내가 아직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행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 건강을 지키면서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며 두뇌 활동 유지하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 공부나 퍼즐, 바둑 같은 활동도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같은 활동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두뇌를 계속 자극해야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사회활동 유지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감이 커지고 뇌의 기능도 더 빨리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찰, 복지관 같은 곳에서도 다양한 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또한 요즘은 온라인 모임도 많아서 스마트폰을 배워두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할 때 더 행복해진다. 이 말처럼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인드와 감사하는 습관 기르기입니다. 80세 이후에도 삶이 즐거운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때때로 내 나이에 뭘 더 하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결국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배움을 멈추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활동량도 줄어들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늘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자녀들은 바쁘고 손주들도 성장하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친구들도 나이 들며 만나기가 어려워지면서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나는 예전처럼 필요하지 않은 걸까?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80세 이후에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법을 알면 외로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고립되지 않고 외로움을 극복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립되지 않는 법입니다. 첫째, 가족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자녀, 손주와 소통하기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죠. 자녀들은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서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손주들도 성장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예전처럼 쉽게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운함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손주들에게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자녀들에게 짧은 문자라도 보내며 관심을 표현하면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소통도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새로운 친구 만들기와 기존 친구와 관계 유지하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스의 극작가 에우리피데스가 남긴 말입니다. 80세가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친구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진정한 친구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는 열린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면서 우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들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죠. 동네 복지관, 노인대학, 교회 사찰, 동호회 등에서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바둑, 요가, 노래 교실 같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활동 참여하며 봉사활동과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누구나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더 행복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더 건강해집니다. 80세 이후에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면 외로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호회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는 어린이들을 위한 멘토링, 후배 세대들에게 경험을 나누는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나 자신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현명한 인간관계 유지법입니다. 첫째,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기대거나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쁠 때는 왜 연락을 안 하니? 라고 서운해하기보다 잘 지내고 있지. 바쁘겠지만 건강 챙겨라고 따뜻하게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때로는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편안하게 느끼고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잔소리를 줄이고 공감하는 좋은 대화 습관 만들기입니다.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대화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줄이고 요즘은 어떤지 궁금하네라고 물어보세요. 충고보다는 공감을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들어주려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더 즐겁고 관계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셋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뜻한 관계 맺기입니다. 어떤 관계든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소원해집니다. 80세 이후에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되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관계가 행복을 만듭니다. 여러분, 80세 이후에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결국 우리의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며 더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경제적 독립은 평생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특히 80세 이후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생활비는 필요하고 의료비 부담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관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80세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현명하게 소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년기의 경제적 현실과 이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년기의 경제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고정 수입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고정 수입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있다면 이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축해 둔 돈이 있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은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남긴 명언입니다. 노년기에 행복한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입니다. 80세 이후 가장 큰 경제적 변수는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병원비와 약값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실손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노후에 필요한 보험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을 미리 챙기는 것이 곧 경제적인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위한 방법입니다. 첫째, 절약과 현명한 소비 습관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려면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똑똑하게 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소비는 줄이고, 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에는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식품이나 삶의 활력을 주는 취미 활동에는 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충동 구매하거나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은 줄여야 합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둘째, 노년기에도 취미를 통한 부업으로 소소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80세 이후에도 소소한 수입이 있다면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활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뜨개질 같은 취미를 활용해 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 유튜브, 블로그, 중고거래 같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소소한 수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상담 활동이나 멘토링을 통해 후배 세대를 도와주는 것도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노년기에도 취미를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셋째,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의존이 생기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를 돕고 싶어 하고, 때로는 자녀가 부모님을 돕고 싶어 하지만, 지나치게 기대거나 부담을 주는 것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에서 나온다.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독립이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돈을 지혜롭게 쓰는 것입니다. 고정 수입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소소한 수입을 만들며 현명한 소비 습관을 유지한다면 80세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80대는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80세 이후야말로 진정한 나를 찾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습니다. 80세 이후에도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 있고,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노년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취미와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새로운 취미 찾기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은 끝이 없다. 많은 분들이 80세 이후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나이야말로 여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색을 칠하고 붓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창의력이 자극됩니다. 악기를 배워보세요. 평생 음악을 즐겨왔지만 직접 연주해 본 적이 없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음악은 감정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가드닝을 해보세요. 작은 화분 하나라도 직접 키우면서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은 삶의 기쁨을 배가시킵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글쓰기를 시작하세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기억을 글로 남기는 것은 후대에 큰 선물이 됩니다. 블로그나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배움을 멈출 때 늙는 것이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둘째, 여행과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입니다. 80세 이후에는 체력이 예전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멈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깝게라도 여행을 다녀보세요. 좋아하는 산책길을 걸으며 자연을 느껴보세요.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여행이란 단순히 풍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마음속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셋째,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기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꿈이 있나요? 내가 유튜브를 해볼 수 있을까? 글을 써서 책을 낼 수 있을까? 강연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내 경험을 나눌 수 있을까? 그 대답은 yes. 할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한 인생은 계속된다. 실제로 유튜브를 시작한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요리하는 모습을 찍어 올리는 할머니, 인생 경험을 들려주는 할아버지, 여행을 다니며 브이로그를 찍는 노년의 부부들. 이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다시 삶에 활력을 얻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삶의 의미 찾기입니다. 8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젊은 세대에게 지혜 나누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는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하면서 후배들에게 조언해 주면서 손주들에게 삶의 가치관을 전해주면서 여러분의 지혜를 세상과 나누어 보세요. 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깊어진다. 둘째, 봉사활동을 통한 보람 찾기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하는 것까지. 이 모든 활동이 삶의 보람을 더해줍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돕는 것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타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습니다. 셋째,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기기입니다. 80세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겨보세요. 일기를 써도 좋고, 자서전을 만들어도 좋고, 블로그에 기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는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남겨보세요.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삶의 지혜와 감동을 얻을 것입니다. 80세 이후의 삶,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80세 이후는 더 이상 마무리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봉사를 통해 보람을 찾고,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며, 나만의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80이라는 숫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주변의 환경도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준비만 잘하면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80세 이후의 삶이 불안하고 막연하게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걱정을 조금은 덜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80세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건강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꾸준한 건강 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늙어서 운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멈추기 때문에 늙는다. 지금부터라도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둘째,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며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손을 내밀어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를 알아가는 것이다. 따뜻한 관계가 있는 한 외로운 노년은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 속에서도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독립하세요. 경제적인 자립은 곧 존엄한 삶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소비 습관을 기르고 무리한 지출을 피하며 작은 소득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8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욱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갈 또 다른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하면 쇠퇴와 마무리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오히려 진정한 나를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완성해 가는 시간입니다. 노년이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빛나는 삶을 위한 또 다른 기회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을 의미 있게 즐겁게 살아가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멋진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존엄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